이번에 혼합물의 분리죠. 자, 혼합물의 분리 2인데 거기 지금 보시게 되면 270쪽에 용해도차를 이용하는 분리해가지고 재결정이 나와 있어. 자, 앞에서 분별 증류를 얘기를 했었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랑, 자, 그리고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 분리, 이런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증류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했었고, 그 다음 분별 깔때기라든가 또는 고체고체 혼합물 분리할 때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했었어. 근데 요번에 얘기할 거는 뭐냐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건데, 이 용해도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용해도란 용맥 100g 안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용맥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곡선? 요런 용해도 곡선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 20도, 60도, 100도가 되게 되면은요, 녹는 정도가 20도에서는 31.9g까지 녹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60도가 되면은 100 얼마겠네요? 자, 이 정도까지 녹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용해도 곡선이에요. 자, 근데 황산구리 보시게 되면, 자, 황산구리 같은 경우에는 60도가 됐을 때 여기 지금 50보다 살짝 미치죠. 그죠? 자, 그 정도 녹일 수 있는데 20도가 되면 20g을 녹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얼마나 녹이느냐가 달라지게 되겠죠. 당연히 더운 물에 많이 녹일 수 있겠죠. 고체 상태일 때는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이런 식으로 용해도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는데, 자, 물질들마다 이 용해도 차이가 있어. 그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거야. 불순물이 섞인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에 용매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서 순수한 고체를 또 얻어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얻기 같은 거예요. 자, 바닷물을 증발시켰어. 그러면은 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뭐가 나타나? 천일염이 나타나죠? 자, 여기. 자, 천일염은 바닷물을 이렇게 물을 증발시키고 나서 나온 고체예요. 근데 이 천일염 안에는 염화 나트륨뿐만 아니라 마마,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황산, 칼륨과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녹아있는 상태야. 그래서 걔를 물에 녹여요, 또. 물에 녹였다가 결정을 만들었다. 물에 녹였다가 결정을 만들었다를 반복하다 보면, 즉, 다시 결정을 만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재결정을 하다 보면은요, 순수한 물질 애들끼리만 결합을 하게 돼요. 결정이 만들어지게 돼. 이렇게 해서 순도가 높은 소금을 얻어내는데,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혼합물의 순수한 질산칼륨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물질, 질산칼륨이라는 물질이 있고 황산구리라는 물질이 있죠. 자, 이 두 물질이 섞여 있대요. 50g, 5g 섞여 있대네. 이거를 60도씨 물에다 녹이는 거야. 자, 6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이만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50g은 당연히 다 녹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황산구리는 용해도가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5g도 당연히 다 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50g과 5g이 60도씨 물에는 다 녹았어. 근데 이거를 몇 도로? 20도로 냉각시키는 거예요. 자, 20도로 냉각시키면 지금 현재 질산칼륨만 볼게요. 50g 갖고 있었는데 20도가 되면은 몇 g만 녹을 수 있다고? 31.9g을 녹일 수 있다고. 지금 물속에 50g이 녹아 있었는데 20도씨 물에는 31.9g만 녹아야 된대. 그럼 나머지 18.1g은 물에 녹을 수 없다는 뜻이지. 없으니까 뭐 한다는 얘기야? 얘는 석출되어 가라앉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황산구리는 용해도가 20도에서도 20이니까 5g은 당연히 다 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석출되고 하나는 그냥 녹아있고 이 차이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차이를 이용하는 두 물질의 특성은 어떤 게 있느냐? 하나는 용해도 차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고 하나는 용해도 차이가 작으면은 그 차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얻는 거라든가 합성 약품 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결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옆에 2번 문제 좀 한번 볼래? 2번 문제 한번 해볼게. 자, 2번에요.
같이 하자. 염화나트륨 1g과 붕산 10g이 60도씨 물 100g에 녹았대요. 자, 용해도 곡선. 용해도의 정의 다시 한번 얘기하자.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용해도 곡선에 나오는 녹이는 양은 전부 다 물 100g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마침 문제에서 물 100g이라고 짠하고 이렇게 주어줬기 때문에 그냥 요 그램 또는 요 그래프상에 있는 숫자 그대로 쓰면 되는데 지금 60도씨에서 녹였대요. 그리고 20도로 냉각했대. 20도로 냉각하면은 붕산의 용해도가 얼마야? 5죠? 근데 아까 붕산 몇 그램 녹았어? 60도에서? 그러니까 20도에서는 5g만 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몇 g이 못 녹고 나오겠어? 그렇죠. 붕산이 5g이 석출되어 나오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염화나트륨은요. 1g밖에 안 녹였네. 20도가 돼도 당연히 녹아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없어요. 붕산만 5g 석출되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제 1, 2, 3번. 자, 1, 2, 3번 한번 해보자. 아, 1번에 재결정. 그쵸. 재결정이고. 그 다음 2번 붕산 5g이고요. 3번에는 뭐? 물질의 특성 쓰는 게요. 그러니까 용해도라고 써야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크로마토그래피로 가보자.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체크하시면 돼요. 요거. 용매를 따라 어디 갔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이요. 자, 이거 저기 어렸을 때 그 거름종이나 또는 분필이나 이렇게 색깔 수성 사인펜 찍어가지고서는 물에다 살짝 담그면 물이 쭉 하고 빨리 올라가면서 색깔이 쭉 하고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게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자,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는요. 용매가 스며 올라갈 때 성분 물질들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때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빠른 물질이 있고 이동 속도가 느린 애가 있는 거야. 그럼 속도 차이가 나타나겠죠. 근데 같은 물질이면 같은 속도를 갖게 있죠. 그래서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건 같은 물질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속도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분리하는 걸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자, 분리하려는 물질이 물질을 녹이는 용매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성 사인펜 썼는데 알코올 쓰거나 그러면 안 되고 또는 유성 사인펜 썼는데 물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사용해야 되고, 자, 그 다음, 거름종이 이렇게, 요 혼합물을 찍을 때, 요거, 작게 여러 번 진하게 찍어주고요. 용매 잠기면 안 돼요. 알겠죠? 잠기면 안 돼요. 그 다음, 마개가 막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매가 쭉 하고 딸려 올라오는데, 여기 끝까지 올라오기 전에 꺼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것만 유의하시면 크로마토그래피를 쉽게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 왜 쓰느냐? 성분 물질을 쉽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자, 쉽게 분리할 수 있고요. 시간도 짧고요. 적은 양도 분리 가능하고요.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해도 한 방에 분리가 가능해요. 굉장히 자주 쓰여요. 그래서 언제? 도핑 테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자, 도핑 테스트라든가, 색소 분리라든가, 그 다음에 농약 검출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단백질 어떤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때, 의약품 같은 거 성분 분리할 때,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크로마토그래피. 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느냐면, 보시면, A, B, C, D, E가 있는데, 이렇게 딱 하고 잠갔을 때 올라가는 높이를 보는 거죠. A가 지금 한 점만 있네? 그럼 A는 한 물질만 있다는 뜻이야. B는 두 물질이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C는 한 물질이 있다는 얘기야. 즉, 한 물질로만 되어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그래서 A, C, E는 순물질에 해당하고요. B와 D는 섞여 있는 혼합물에 해당되는데 B를 보시게 되면은요. C랑 같은 높이의 한 점과 A랑 같은 높이의 한 점이 있네. 그럼 B는 A와 C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D는 E와 C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알겠죠? 같은 높이라면 같은 물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렇게 간단해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자,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그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물, 스타이로폼, 철, 염화나트륨 물에 넣어서 저어주면 스타이로폼이 위에 떠요. 이거 무슨 차이 이용한 거예요? 오케이.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자, 물, 철가루, 염화나트륨을 이렇게 걸러줬어요. 그랬더니 철가루는 종이 위에 남고 물하고 염화나트륨은 거름종이 밑으로 내려갔네. 무슨 차이 이용했을까요? 이거는 녹고 이거는 안 녹고야. 녹고 안 녹고 녹는 거 바로 무슨 차이야?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고요. 철가루는 물에 안 녹고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물이 녹아요? 물이 녹아요가 아니라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는다고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는 이 물을 가열해가지고 물을 증발시키는가 뭘 이용하는가?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죠. 이번에는. 네. 자, 이런 식으로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야. 자, 그럼 우리 273쪽 있죠? 273쪽에 문제를 빨리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 크로마토그래피, 2번에 XOOX, 3번에 세종류, 4번에 C, 5번에 크로마토그래피. 자, 여기 어려운 거 없죠? 네. 오케이, 다음 거 보자. 자, 순수한 질산칼륨 분리하는 실험인데 여기 지금 불순물이 섞인 고체물질에 순수한 고체물질을 분리한다. 이게 재결정이에요. 자, 40도씨를 100g에다가 100g이죠. 그 다음 30g과 황산구리 1g을 섞었어. 자, 그리고 얼음이 들어있는 수조에다가 담가서 0도까지 냉각을 확 시켜버리는 거죠. 자, 이때 거름장치로 이렇게 고체가 나온 걸 걸러주게 되는데 누가 나오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황산구리 1g을 넣었대요. 황산구리부터 볼게요. 0도가 돼도 용해도는 13.6이니까 1g은 당연히 다 녹을 수 있어요. 0도가 돼도. 근데 이 질산칼륨은 30g 넣었는데 0도가 되면 14.2g만 녹아야 돼. 몇 g은 못 녹아? 어? 쏘리. 자, 질산칼륨은 13.6g. 아무도 안 듣고 있어서 자, 보자. 그래, 내가 다 제 잘못이다. 자, 그래서 거기 지금 질산칼륨이 13.6만 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30g 중에 13.6만 녹아있고 나머지는 석출되는 거죠. 근데 황산구리는 뭐 석출될 게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질산칼륨이 16.4g이 석출됐어요. 라는 그런 거죠. 이러니까 질산칼륨은 용해도 차이가 크고 황산구리는 용해도 차이가 작아. 그래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가지고서는요.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이 결정이 돼서 석출되어 나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 되고요. 사인펜 색소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인펜 꺽꺽 찍어가지고서 물에다 살짝 담가 놓으면은 물이 쭉 올라가다 보면은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색소들마다 물을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있는 색소들로 분리가 가능한 거죠. 자, 이거 중요. 크로마토그래피는 각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227쪽까지 모두 다 풀어버리시고요. 7점 같이 하자. 자, 1번에 3번, 2번에 4번, 5번, 3번에 3번, 다시 처음부터 3, 4, 5 3번부터 4, 5 3번부터 3번에 3, 그 다음에 4번에 3, 5번에 3, 6번에 4. 6번에 알아요? 6번에 4. 자, 내가 5번 어? 3, 3, 4. 자, 3번 좀 보자, 3번. 얘들아, 3번에 좀 보자. 3번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저 100g인 줄 알았어요. 이게 용해도잖아요, 용해도. 표잖아요. 예. 물 50g, 요거 체크. 질산칼륨 100g과 염화나트륨 15g을 녹인 후 20도로 냉각했대요. 자, 그럼 이거 지금 100g 안에 녹아있는 양이니까 50g 안에는 몇 g이 녹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31.9의 반이 얼마니?
이거는 100g 안에 녹아있는 양이야. 그럼 물 50g에는 몇 g 녹아야 돼? 이거 반만큼 녹아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녹아있어야 돼? 15.95예요? 자, 그러면 질산칼륨 몇 g 넣었어요, 지금? 100g 중에서 15.95만 녹아있어야 된대. 그럼 100 빼기 15.95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84.9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염화나트륨은요. 100g 안에 35.9면은 50g 안에는 몇 g 녹아있을 수 있어? 17.95야? 95. 자, 그런데 여기 15g이니까 당연히 다 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석출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산칼륨만 84.05g이 나와요. 자, 그리고 또 4번? 자, 4번에 보시게 되면요. 자, 질산칼륨 100g과 황산물이 10g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 물 100g. 자, 이게 지금 항상 이런 용해도 문제가 나오면 물이 몇 g에다 넣니 그걸 좀 따져주셔야 돼요. 물 100g이라니까 그냥 요 표에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질산칼륨 100g인데 저기 뭐야 20도에서 질산칼륨 31.9g만 녹아있을 수 있네. 그러니까 100 빼기 31.9를 해주면 석출량이 나오겠죠. 오케이? 이 3번에요. 31.9g이 결정이 돼서 석출되는 게 아니라 물속에 녹아있는 양이 31.9g이에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자, 5번에는요. 그러면 질산칼륨 50과 황산구리 5g을 섞은 물 80도씨 물 여기 있죠? 체크. 물 50g에다가 자, 20도로 냉각한대요. 그럼 20도가 됐을 때 질산칼륨은 몇 g만 녹을 수 있다고요? 31.9g이죠. 근데 50g 안에는 그럼 100g에 31.9니까 50g 아까 뭐야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네. 자, 질산칼륨 20도씨에서는요 15.95g이 녹을 수 있는 거죠. 물 50g 안에. 오케이? 그러니까 질산칼륨 50g 녹이었는데 20도에서는 15.95만 녹아야 된다. 그래서 50 빼기 15.95가 돼야 되는 거야. 50 빼기 15.95. 그렇게 해서 3번이 되는 거죠. 뭐 문제를 돌려막기 하나? 이거 왜 이래? 자, 아이고. 그 다음에 보자. 7번 보자. 자, 7번에 4번, 8번에 5번, 9번에 5번, 10번에 5번, 11번에 2번, 12번에 4번. 여기서 질문 있니 혹시? 13번에 2번, 14번에 2번. 자, 여기서 또 질문 있니? 자, 다음 15번에 붕산 20도. 다음 재결정 이용하는 거죠, 지금. 그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에요. 네, 20도에서 용해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석출이 되기 시작할 때는 언제냐?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는 30초짜리 자, 그 다음 16번에. 자, 16번에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성이에요. 됐나? 오케이. 지정기 울어요? 생면에 오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합시다.